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원인은 알 수 없다. 인터넷에 나오는 속설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사경 치료는 끝이 없다. 사실 이런 훈련들을 가정에서 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기는 해요. 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하고. 안녕하세요. 대구 더체험재활의학과 원장 권희정입니다. 사경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사경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경은 말 그대로 그냥 목이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 있거나 아니면은 한쪽으로 이제 회전해 있는 어떤 축이 잡혀 있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병원 진료를 보고 말 것도 없이 부모님들이 집에서 쳐다봤는데 애기가 계속 한쪽 방향으로의 선호도가 보인다면 그거 자체를 사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는 하세요. 사경에도 종류가 있나요? 병원에서 사실 검사를 하는 거는 사경을 진단 내리려고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사경 중에서 어느 사경에 해당하는 건지를 감별해 주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초음파 검사로 양쪽 목 근육 두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 근육 두께를 봤더니 고개 돌릴 때 튀어나오는 요 근육이 한쪽이 더 두꺼워져 있거나 아니면 한쪽 근육에만 멍울이 잡혀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근육성 사경이라고 해서 요거는 선천적으로 근육이 양쪽이 비대칭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육 대칭은 잘 맞고 멍울도 보이는 거 없는데 이상하게 애기가 한쪽 방향에 그런 축이 잡혀 있다면 자세성 사경이라고 하거든요.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거는 이제 두 개를 감별해 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사경 자체를 진단 내리기 위해서 하는데 더 중요한 검사는 이학적 검사라고 해서 애기를 이제 눈으로 육안으로 쳐다보고 만져보고 여러 가지 동작을 시켜보면서 그럴 때 이 축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경의 원인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원인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선천성 근육성 사경의 경우에는 뱃속에 들어있을 때 이게 자세라거나 태어날 때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는 하는데 명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기는 하고요. 특히 자세성 사경의 경우에는 이게 검사 이상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유를 모르는데 그냥 어떤 축이 잡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세성 사경 중에서 굳이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 중에 한 가지가 아기 눈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를 눈 때문에 생겼다고 해서 안성사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사시가 있는 거라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듯이 이렇게 몰려서 보이는 사시가 아니라 가지고 부모님이 그냥 봐서는 이게 사시인가 아닌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눈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그런 자세성 사경이 생길 수가 있고, 많은 경우는 아니기는 한데 이 경추, 목뼈 자체에 어떤 기형이 있다거나 뇌 이상이 있어서 평형 감각이라거나 자세를 잡아주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사경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드문 경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경일 때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워낙 어릴 때다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한다기보다도 근육성 사경은 말 그대로 근육에 딱 차이가 있다 보니까 태어났을 때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씻기려고 이렇게 만져보거나 했을 때 한쪽이 훨씬 단단하다거나 실제로 이렇게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턱이 이렇게 많이 삐뚤어진 자체로 태어나다 보니까는 이건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도 그런 특징적인 만져지는 촉감에서 부모님들이 아기를 데리고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육성 사경 아기들은 날 때부터 그게 딱 촉지가 되다 보니까는 거의 신생아 때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세요. 자세성 사경인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뭐가 만져진다거나 어떤 목에 이상이 딱 관찰되지는 않다 보니까는 아주 어린 시기에는 아기가 목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한 방향으로 좀 기우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100일 무렵 돼서 아기가 목에 힘도 들어오고 얼추 이제 몸통에도 힘이 들어와서 좀 가누기 시작하는 시기가 됐는데 계속 한 방향 선호도가 있으니까 그럴 때 많이 데리고 오시거든요. 가장 특징적인 행동이라면은 아기가 한 방향 딱 축이 있는 거, 기울임일 수도 있고 회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뒤집기를 시작을 하고 배밀이를 시작하고 하게 되면은 비대칭이 확실히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뒤집기 할 때 되면 애가 뒤집는 것도 한 방향으로만 뒤집는다거나, 그러니까 배밀이 할 때 되면은 또 한쪽으로 이렇게 지탱하면서 미는 애들이 많거든요. 얘가 한쪽 팔다리를 못 쓰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병원에 데리고 오시기도 하세요. 근데 이게 팔다리를 못 쓰거나 팔다리에 마비 있거나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몸에 어떤 축이 생기다 보니까 쓰는 거에 밸런스가 무너져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쪽 방향 쓰는 거에 어떤 비대칭이 보이는 것도 사경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렇다면 사경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약물 치료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통해서 호전을 시키는 건데, 근육성 사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양쪽 근육에 비대칭이 있는 거거든요. 팔이라고 생각하면은 양쪽 팔 근육 두께가 다르다고 문제될 거는 전혀 없는데 그냥 좀 보기 싫고 많은 건데, 목이 하나인데 근육이 두 군데 붙어 있으니까 한쪽만 알통이 잡혀버리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제 당겨가는 거다 보니까 이 알통을 빼주는 치료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알통을
빼주기 위해서는 이 근육이 수축돼서 이렇게 확 힘이 들어가 있는 거를 빼주는 이제 스트레칭 치료를 들어가는 건데, 근육성 사경 치료 재활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세성 사경인 경우에도 이제 스트레칭을 기본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자세성 사경은 근육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축이 생기면서 회전력이 작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스트레칭 열심히 했는데도 기울임이 안 잡혀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밸런스 훈련이 전혀 병행이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밸런스 훈련이라는 게 아기의 발달 그 개월 수에 따라 해줘야 되는 게 워낙 다양하고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부모님이 뭐를 해야 될지를 아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기가 한 방향 그런 축이 보이는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배우시는 게 중요하시다고 생각해 주셔야 되세요. 그럼 이렇게 사경 치료를 했지만 재발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재발이라고 하면 이상하기는 한데, 태어나서 이렇게 몇 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그 애기 입장에서는 본인 인생에서 전 기간에 해당하는 세월이다 보니까는 치료해서 좀 많이 좋아졌다고 싶었는데 그 다음 발달 단계로 새롭게 넘어가면서 그게 다시 잠재해 있다가 발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치료가 흐지부지 종결이 됐다거나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부모님 그냥 임의로 종결을 시키신 경우에 한 두어 달 있다가 다시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기가 이제 보행해서 직립을 하는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지켜보면서 치료를 유지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있어요. 치료가 아프지 않은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네. 아프지 않나요? 밸런스 훈련은 사실은 아플 거는 전혀 없고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스트레칭 해보면 이게 아프다기보다도 근육이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드니까는, 애기들은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그런 느낌을 주니까는 하기 싫고 귀찮아서 이제 많이 울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아픈지 안 아픈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귀찮고 불편한 감은 분명히 있기는 할 거예요. 이게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해보시려고 하면 애기들이 너무 울고 하다 보니까 손도 못 대신다거나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서 스트레칭 하는 거는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은 자가로만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시기는 하실 거예요. 그럼 자가로 가정 치료를 하실 때 네네. 이건 주의해야 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집에서 치료를 하시게 되면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고 하시다 보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스트레칭 치료가 굉장히 일률적으로 딱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좌측 사경은 왼쪽으로 기울고 우측으로 회전을 하니까 스트레칭 할 때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기울여주고 좌측으로 돌려줘라, 이렇게 아마 배우실 거거든요. 그대로 무조건 따라 하시게 되면은 근육성 사경인 경우에는 방향 자체는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자세성 사경인 경우에는 이게 100% 똑같이 적용이 되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세성 사경은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이유를 모르지만 어떤 축이 생겨 있는 거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회전하는 거랑 기우는 거랑 방향이 같이 가는 애들도 있어요. 머리가 이제 몸에 비해 가지고 좀 무겁다 보니까는 어떤 회전력이 작용을 하면 그 무게 중심 따라서 이렇게 기울임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신 방향 그대로 스트레칭을 하면 이게 기울임하고는 방향이 맞지를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부모님이 그냥 검색해가지고 다 알아내시기에는 힘들다 보니까 이 애기의 회전력이나 기울임 축은 실제로 어느 방향인지를 병원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따라해 주시는 게 맞으시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경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근육성 사경은 선천성 사경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다고 봐야 되고, 태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은 빨리 치료를 해야지 치료의 효과도 좋기 때문에 축이라거나 밸런스감을 빨리 좀 확인을 해보시고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병 자체를 예방한다기보다는 이게 자꾸 진행이 된다거나 빨리 낫지 않는 거를 예방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세성 사경의 경우에는 이유를 사실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아기가 어렸을 때 집에 어떤 가구 배치라거나 아기가 눕는 방향이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쳐서 아기가 선호도가 생겼다 보니까 그 선호도 따라서 축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케어하실 때 어느 한 방향에서만 케어하지 않고 양방향에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해주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사경 치료를 병원에서 받을 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더체험만의 뭔가 특별한 사경 치료 방법이 있나요? 치료가 실제로 이제 완치를 시켜줄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인터넷에 나오는 속설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사경 치료는 끝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끝이 없다기보다는 애기의 인생에서 많은 기간 동안에 어떤 축이 애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보니까 괜찮아졌다가 또 좀 발현이 됐다가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많기는 해요. 재발의 개념이라거나 완치는 없다라는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오랫동안 지켜봐주기는 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대부분은
좋아지기는 해요. 실제로 근육 차이가 4배, 5배 한쪽이 더 두꺼워져서 이처럼 이렇게 달고 오는 애기들이라도 굉장히 빨리빨리 스트레칭이 잘 되고 방향축이 잘 잡히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자세성 사경이라서 기저에 어떤 문제가 깔려 있는 게 아닌데도 이 축이 빨리 해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잘 해소가 되고 뭐 완치의 개념으로 넘어가려면은 빨리 접근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달이 많이 진행되기 전에 접근을 해서 앞으로의 발달에 자꾸 영향을 미치는 그걸 끊어줘야지 치료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치료한다라고 했을 때 네. 아기 나이에 맞는 스트레칭 방법이 존재할까요? 이 근육이 이제 흉쇄유돌근이라는 근육인데 하는 역할 자체가 있는 방향으로 당기면서 반대쪽으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 반대쪽으로 그냥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게 뭐 스트레칭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아기가 개월이 증가하고 발달이 진행되면서는 스트레칭보다 더 중요한 게 밸런스 훈련이기는 하거든요.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목에 힘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조금 더 지나면 뒤집고 되밀고 내발기기 하고 붙잡고 서고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진행될 때마다 쓸 수 있는 근육도 점점 늘어나게 돼요. 이 목의 기울임 축이 그런 근육들에 점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까 개월이 지나면서는 그 근육들의 밸런스를 하나씩 다 잡아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집는 시기에는 뒤집는 몸통 근육이 밸런스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 배밀이 할 때 돼도 배밀이 하는 근육에 이제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고, 내발기기 하면은 양 팔다리에 힘이 올라붙다 보니까는 이제 팔다리 근육도 대칭을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스트레칭만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밸런스 훈련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는 이게 발달이 진행됨에 따라서 지금 어느 동작을 얼만큼 완성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밸런스 훈련은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발달 과정에 맞는 추천하는 밸런스 운동 한 가지씩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뒤집기 할 때는 보통은 한 방향으로 뒤집으려고 하거든요. 그 엉덩이 쳐서 반대쪽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병행을 해주셔야 되고, 조금 더 몸에 힘이 붙으면 짐볼에서 훈련을 하는 것도 하는데, 사실 이런 훈련들을 가정에서 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기는 해요. 그대로 따라 하시다가 상사고 같은 게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하고, 근육이 어떻게 밸런스가 좋지 않은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에서 잘못 훈련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는 하시거든요. 부모님이 반드시 치료실에 같이 들어가셔가지고 치료를 배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치료를 하러 오시는 것도 있지만은 배우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거라고 늘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기가 지금 어떤 밸런스가 무너져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는 다 다르게 진행돼야 되다 보니까는 내원하셔서 그거를 평가를 먼저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